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월간 입시 고3이지만 괜찮아. 이번 호에서는 수능 발표 이후에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는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수시 모집은 12월 16일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17일부터 이제 등록 기간이 될 텐데요. 12월 20일까지 수시 모집 합격 대학에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등록 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대학은 추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의 원서를 썼다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충원 마지막 날까지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2월 27일 밤 9시 충원의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 그 안에 합격이 된다면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시에 불합격을 한다면 그때부터 정시 모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간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군별로 하나씩 3장의 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까지이고요. 정시 모집의 등록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은 3군데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3군데에 다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된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록 기간이 끝나면 대학은 이제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미등록 충원의 마지막 날은 2월 20일 밤 9시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 밤 9시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2월 20일 밤 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역시 정시 모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만약 떨어졌다면 이제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추가 모집은 대학별로 실시가 되고 2월 22일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지원 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학생 여러분들은 대학 우선인가 학과 우선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원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좀 재수까지 각오하면서 소신, 좀 상향 지원을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시 모집은 선발 인원과 2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추가 충원이 끝난 다음에 수시 모집의 인원을 정시로 넘깁니다. 그것이 이제 2월 인원이 될 텐데요. 따라서 먼저 모집 인원으로 발표된 인원보다 실제 인원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몇 명이 2월 됐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되고요. 2월 인원이 많다면 합격성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별로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는데 군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올해 크게 이제 달라진 상황을 보면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을 옮깁니다. 따라서 같이 또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가 주력군이 나군으로 간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번에 또 나에서 가군으로 옮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와 고려대이고요. 또 한양대나 숙명여대는 역시 주력군이 나에서 가군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군별로 대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 점도 잘 살피셔야 되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반영 지표와 수능 반영 영역수, 그리고 반영 비율,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군과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는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요. 미적 기하를 또 선택한 이런 학생들한테는 좀 가산점을 주는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탐구 변환 표준 점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이제 환산 점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탐구 영역을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올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서울대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탐구를 그냥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목별 유불리에 따라서 편차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올해 서울대 입시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하는 점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 변동 사항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이제 첨단 학과들이 대학에 많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학과들이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살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어떤 지원 성향과 경쟁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매년 추가 합격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현황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능 성적이 통지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입시 기간에 모의 지원 결과를 믿고 그냥 원서를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군마다 복수 지원에 의한 허수, 상당한 허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종이 배치표만 믿고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 것도 곤란하다. 종이 배치표는 국수 영탐의 반영 비율을 똑같이 25, 25, 25, 25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성적, 그 대학의 반영 비율로 좀 환산을 해 보셔야 되고요. 다만 종이 배치표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에 어떤 합불 자료를 100% 믿고 지원하기보다는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시고 올해 모집 인원이나 반영 비율, 또 수능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지원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EBS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영어의 저는 이하영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12월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랑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세상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스는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어떤 미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일종의 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마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엑스마스의 그 엑스는요, 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고대 그리스어 철자로 표기를 했을 때 그리스어 알파벳의 X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첫 글자 X를 따서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편의상 크리스마스랑 엑스마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엑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크리스마스랑 엑스마스는 둘 다 첫 번째 철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말 연시예요, 여러분. 괜시리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업 시켜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2023 수능 개념 마법구문 독해와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이 마법구문 독해라고 하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문 능력을 차곡차곡 기본기 쌓아 보시고요. 그 내용을 기출의 미래 강의에서 기출 예문들 속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2023 대수능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올 한 해 정말 따뜻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2022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년 동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안녕! (12월이)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진로 목표는 적절한가? 나는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는가?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미래 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작성된 진로 계획을 재점검하고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 세계 변화에 따라 직업 정보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나의 특성 또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학습과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특성 변화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뒤늦은 적성의 발견, 흥미 및 직업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진로 목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등장하고 글로벌 사회의 영향으로 직업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과 직업 시장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이나 자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로 계획 점검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분석하여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이 바뀔 수 있음을 간과하고 과거의 내용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의 진로 계획이나 직업의 특성이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의사라는 직업 특성은 미래 로봇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로봇 감성치료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모으고 체험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진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희망 직업으로 건축 설계사를 꿈꾸지만 개인의 변화 및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라 도시 농업 전문가로 직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거나 인기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는 신중히 판단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진로를 정했다면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일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을 보여주시고 내신 관리에 집중하셔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MBTI. 오늘도 고민이 많은 또 한 학생의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시험을 본 고3 학생입니다.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가려고 수능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6광탈하고 수능 성적도 엉망이에요. 영어 3, 국어 4인데 등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8등급이고 생윤 4, 사문 7등급이에요.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수시 모집에 원서를 썼는데 불합격을 해서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먼저 수시 모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모집은 이제 여러 개 합격한 학생도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미등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광탈 6개 다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 기간을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충원 기간 안에 합격을 하면 그것은 이제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충원 기간까지 합격자 연락이 없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등급만 지금 학생이 기록을 하셨는데요.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만 가지고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데 이제 학생이 올린 그 등급을 보니까 영어 3, 국어 4, 영어하고 국어는 좀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되는 것 같고 수학이 8이니까 수학을 아예 망치는 학생인 것 같고요. 또 탐구도 생윤 한 과목은 그래도 괜찮고 한 과목은 완전히 망쳤고 뭐 이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 학생은 국수 영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하는 그런 대학, 그리고 탐구는 하나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선택한다면 정시 모집에 충분히 뭐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탐구를 또 한 과목 반영하는 그런 대학은 또 여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한성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수원대, 신한대, 안양대, 용인대, 한경대, 한국산업대, 한세대, 한신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대, 성결대, 서울신학대학, 신한대, 한국산업기술대, 또 한세대, 한신대 이런 대학들은 우수 영역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 탐구일, 탐구의 한국사 이렇게 6개잖아요. 6개 중 4개 영역을 선택해서 제일 잘 나온 과목의 4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선택한다면 이 학생은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그 점수를 잘 살펴보시고 수능 점수 중에 좀 자신이 좀 잘 나온 그런 유리한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선택한다면 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100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대학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